네, 물질 추출론 10주차 강의 2차 시 10-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질 분리의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TL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1교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크로마토그래피란 무엇인지,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유형인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간단한 유형인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TLC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물질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또 그 나타난 띠, 소위 이제 그 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크로마토그램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어떠한 성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RF 값, 그쵸? RF 값, 즉 용매의 이동거리 분의 어떠한 성분의 이동거리 의 비로 표현된 그 RF 값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인지를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RF 값에 의한, 즉 이동한 거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띠의 크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물질이 많다는 거겠죠. 이렇게 어떤 성분인지 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TLC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그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색깔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염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염색 물감을 갖다 활용을 해서 염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는 조금 전에 1교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UV 램프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저게 UV 램프를 쪼여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UV 램프를 쪼이면 그 특정한 파장에 해당되는 그런 빛들에 의해서 그 시료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날 때 UV 램프를 쪼이면 저렇게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번이 바로 UV 램프를 쪼여서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기계처럼 생긴 그런 장치 형태로 생긴 녀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TLC 전개를 해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크로마토그램들이 이렇게 쭉 이제 전개가 돼서 이제 색깔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f there are any colored spot, 만약에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점들로 표현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기도 하고 바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위치인지. 그쵸? 그리고 UV 램프로 보니까 분명하게 색깔을 나타내지만 안 볼 때는, UV 램프를 통해서 보지 않을 때는 색깔로 안 보일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색깔로 나타난 점들로 표현이 됐을 때는 circle them. 그들을 갖다가 circle,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점을. 동그라미를 표시하라. lightly with a pen. 즉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연하게 고들 점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아무리 그 다음에 탈색이 돼도 연필로 이렇게 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흑연으로 되어 있는 흑연가루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그 시료들의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갖다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데 특히 그 색깔로 나타내는 걸 좀 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visualized with a UV 램프. UV 램프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이제 UV 램프를 갖다가 그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나타난 그 크로마토그램에 에다가 이렇게 이제 잡고서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위치가 분명하게 나타나면은 연필로 이렇게 보면서 연필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세 번째가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단 말이에요. UV 램프는 결국은 우리 눈에 직접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에 시신경이라든가 이런 거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ke sure 명심하라는 거죠. You are wearing your goggle. 당신의 고글, 그렇죠? 이 보호 안경, 보호 안경을 갖다가 꼭 써야 된다는 점을 갖다 명심을 해야 되고 UV 램프를 갖다 사용할 때요. 그리고 do not look directly into the lamp예요. 그러니까 그 램프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의사항도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UV라는 것이 뭐예요? 자외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외선들은 우리 피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이제 장갑, 실험용 장갑이죠. 라텍스로 되어 있는 니트릴 장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라텍스라고 하지 않고 순수한 고무가 아니라 니트릴 고무를 갖다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갑을 갖다 끼고 보호 장갑을 갖다 끼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여기다 이제 쭉 써놓은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먹는 배, 과일 배에서 알부틴을 갖다가 분리하고 정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봤었던 그런 슬라이드죠. 그쵸? 그런 사진인데, 즉,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TLC 플레이트, TLC 플레이트에서의 샘플 중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떠한 이것이 물질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규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갖다가 쭉 하게 되면 TLC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아주 10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0개 나타나서 잘 안 보이니까는 조금 전에는 UV 램프로 볼 수도 있고 요 경우에는 뭘로 했냐면은 세리움 설페이트 하이드레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어떤 위치, 즉 전개되어 있는 위치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쭉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이동상을 따라서 쭉 올라갔고 저 위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위치가 바로 뭐였었다고요? 저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알부틴의 위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알부틴, 즉 알부틴의 표준 물질을 갖다 이제 우리가 나타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TLC,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이거예요. 분석 또는 분리하고 하는데 첫 번째가 simple manufactured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cost of equipment, 그 분석하는 방법이, 그렇죠? 분석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굉장히 is low예요. 저렴하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인지 어떠한
그 정도의 양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용이 많이 들이지도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rapid technique예요. 예. 아주 빨리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빨리 그 결과를 갖다 알 수가 있고 and not time consuming like CC. CC는 뭐죠? 여기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관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이 관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시간을 갖다 좀 많이 소모를 하는 그러한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좀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예, separation of microgram of the substances예요. 그 물질의 그 성분의 마이크로그램 정도에 해당되는 그 양들도 can be achieved예요.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양만 있어도 분리해낼 수 있는. 예,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또 그 양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분석 장비를 또 써야 되겠지만 예, 알 수가 있고요. Any type of compound can be analyzed. 어떠한 형태의 그런 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orrosive spray reagent예요. 저거는 어떤 부식성인 그런 이제 스프레이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위험성 없이 또는 그 플레이트, 예, TLC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이 플레이트 판이 있잖아요. 예, 고정층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 판을 갖다 손상시키지 않고도 예, 이렇게 부식성이 있는 그런 시약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솔벤트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장점들을 바로 TLC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TLC를 활용한 분석, 예,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요. 어떤 샘플을 갖다 시료를 갖다가 즉 purity of sample이에요. 시료의 정제, 예, 시료를 갖다가 이제 정제하고 그러는데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TLC를. 그 다음에 examination of reaction.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 반응이 다 돼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즉 생성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examination,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identification of compounds,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확정을 할 수가 있다. identification, 즉 확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특히 이런 이제 바이오케미컬들, 즉 생화학적인 물질들,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물질들 있잖아요. 그러한 물질들을 갖다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생물과 관련된 이런 이제 물질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러는 데가 제약업이잖아요. 제약과 관련된, 의약품과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분을 갖다가 포함한 그러한 이제 약품, 그렇죠? 예. 뭐 의약품이라든가 제약 어떤 약품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석하고 또는 분리하고 그럴 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산업, 네,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산업에서 바로 이 TLC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바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LC판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어진 TLC판에 밑에서부터 약 0.5cm쯤의 선을 긋고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찍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네,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일반적으로 맨 왼쪽에는 반응물, 맨 오른쪽에는 생성물, 그 위치도 연필로 표시해요. 가운데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같이 찍을 자리를 표시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반응의 진행 정도와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LC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고체 시료인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TLC판에 찍을 수 없으므로 특정 용매에 녹여 시료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기물 시료를 녹이기에 가장 일반적인 용매는 아세톤입니다. 이외에도 끓는 점이 아세톤과 비슷하게 낮으며 시료와 반응하지 않을 만한 용매를 고르면 됩니다. 소량의 고체 시료를 빈 바위 안에 옮겨 넣고 아세톤으로 희석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적당한 농도는 약 시료 1mg당 약 0.1ml 정도의 아세톤으로 희석시킨 농도입니다. 액체 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희석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TLC 찍기를 위한 물 바른 모세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료를 갖다 이렇게 모세관이 TLC판에 닿는 넣는, 시간을 가능한 한 그런 짧게 해서 방법이죠. 시료점을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관은 수직으로 세우면 안 되고 영상에서와 같이 살짝 기울인 상태로 점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료가 제대로 떨어지겠죠. 수직으로 찍으면 시료의 양이 시료점을 불충분할 찍기 거예요. 전과 후에는 모세관을 아세톤에 담근 후 마련된 휴지에 빨아들여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관을 시료에 담궈 시료 용액을 취한 후 보시는 것처럼 표시해둔 자리에 살짝 대어 찍어 넣습니다. 각각의 시료점을 찍는 사이에 깨끗한 아세톤으로 여러 번 씻는 모습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같은 모세관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요. 네, 서로 다른 모세관을 서로 다른 시료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닦아낼 필요는 없죠. 그냥 다음은 버리면 TLC 되니까. 전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TLC 전개용 집기병 안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거름 종이를 잘라 반쪽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면에 거름 종이를 깔아놓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집기병에는 0.2에서 0.3cm 정도의 전개 용매를 넣어줍니다. 이때 벽면에 세워둔 거름 종이가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개 용매의 수면이 TLC판에 그어놓은 선보다 높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바닥에 얇게 어떤 깊이를 갖다 가지도록 하고 그게 이제 잠기게 하면 되는 거죠. 집게를 사용하여 TLC판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집은 후 집기병 안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놓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때 TLC판의 실리카 이제 표면이 세워놓은 저렇게 거름 이제 종이와 마주볼 수 있도록 해야 용매를 합니다. 갖다 이제 집어넣고 저게 잠기게 살짝 비스듬히 이제 놓게 되겠죠. 그러면 용매가 이동상이니까 쭉 저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특히 쭉 TLC판의 나타나겠죠. 밀면이 전개액에 이렇게 닿을 올라가는 때에는 수평으로 보이죠? 골고루 그쵸? 닿게 하여 영상에서와 같이 일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전개액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개액이 TLC판의 90%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집게를 사용하여 TLC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용매가 완전히 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더 올라간 건지 덜 올라간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개액이 최고로 90%. 올라간 위치를 재빨리 연필로 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위치를 표시를 하면 이제부터는 전개된 저게 시료점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용매가 이동한 거리예요. 첫 번째는 UV 램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TLC판을 UV 램프에 비추게 되면 저렇게 표시가 되죠. UV를 흡수하는 시료점들이 검은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필로 이렇게 점들을 표시하라. 연필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다음은 발색 시약을 이용하여 시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UV 램프를 보면 조금처럼 저렇게 표시가 돼요. TLC판을 집게를 사용하여 마련된 발색 시약에 완전히 담급니다. 먼저 시약 TLC판을 꺼낸 후 한쪽 끝을 휴지에 대어 잉여분의 발색 시약이 방울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닦아줍니다.
이건 이제 이후에 TLC 색깔이 칸을 나타나도록 빗면으로 뜨거운 공기를 불어주거나 가열판 위에 올려서 발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포스포 몰립산 용액을 발색 시약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외에도 물질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발색 시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 시료점들을 찾은 후에는 각 시료점의 RF 값을 계산하여 실험 노트에 기록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료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시료를 갖다 분석을 하거나 또는 분리를 해내거나 그렇죠? 어떤 그 시료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별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분리를 해낸다는 거는 그 성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 또 그 중에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분리 또 분석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 TLC. TLC는 Thin Layer Chromatography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3차 시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형태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지만은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즉 TLC 방법에 의한 어떤 물질의 분리 또는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2차 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